자, 이어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정경민 팀장, 저기 지금 프리마켓 업앤다운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거, 급락하고 있는 것들 함께 나왔는데요.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저기 없어도 됩니다. 네, 좀 영역의 그런 영역이죠. 2차 전지에 해당되는 포스코 퓨처에 좀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제 뭐 미국장에서는 이제 뭐 특히 요즘에 미국에 있는 정고체 ETF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QS, 엄청난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아직 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앨범알 주가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뭐 신고가도 굉장히 많이 나고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이제 다소간의 이제 과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제 피어와 그리드 국면에서 이제 약간 탐욕의 국면으로 좀 넘어갔죠. 거기에 이제 지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거기까지 그 미국 시장만큼의 어떤 매칭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전고체가 치고 나갔고, 어제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볼 수 있는 앨범알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바닥 대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에 있는 탄산 리튬 가격도 보면은 지금 65,000 위안을 좀 넘어섰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한때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 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좀 바닥을 잡아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전기차의 캐즘이 극복이 됐느니 뭐 2차 신재생을 위해서 ESS 때문에 뭐 어떤 내러티브로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의 이 정부도 주가 5,000을 만들려면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바이오 이거 갖고 안 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물려 있고 지금 두 다리 두 손 다 잡혀 있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되어야지만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부양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뭐 무슨 ESS 산단을 만든다, 또 신재생 관련돼서 또 뭐 전기차의 보조금 연장 이런 것들 전부 다 2차 전지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정부의 유인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추세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차 전지 소재 또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좀 저점 회복, 어느 정도의 레벨 회복 정도는 조금 뒤늦게나마 미국장을 따라갈 그런 흐름이 좀 다음 주, 뭐 어차피 2차 전지는 지금 실적하고 큰 상관은 없잖아요. 전기차도 뭐 안 팔리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투자 심리가 만들어내는 수급 유인으로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저는 다음 주 뭐 아니면 7월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상무부의 중국산 흑연에 대한 통제와 포스코 퓨처의 연관성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경민 팀장께서는 알보말이라고 이제 리튬 업체인데 중국이 지금 리튬 막 감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재단에서 2차 전지의 어떤 훈풍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꿈틀 정도 할까요? 꿈틀에 대한 레벨업 정도에 대한 재료는 분명히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오늘 포스코 퓨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우리의 뭐 전고체들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라인들도. 에코프로 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추세로 가려면 전방의 업체들이 좀 길을 확 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좀 상방이 좀 막혀 있다 보니 어쨌든 저점은 높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업앤다운 중에서 업으로 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그래도 제일 일렉트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력기기 중에서. 제일 일렉트릭이요? 오늘 보니까 지금 한 6.9%대 상승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최근에 단행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머스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XAI 관련돼서 임차를 쓰는 방안을 또 추진한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탑픽이 효성중공업이 당연히 탑픽이겠지만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 GIS라고 가스 절연 개폐 차단기 매출이 최근에 증가되면서 일진 전기도 증가를 했고, 제일일렉트릭은 이튼과 개발 협력을 계속 단행을 하면서 최근에 보면 아크에 불꽃이 튀는 현상, 차단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 제일일렉트릭도 미국향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기업으로서 산일전기와 함께 뭐 가장 탑픽으로서 이제 이 중소형단에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 전력기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유럽향 이제 노후화된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에 대한 개발 계획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전력난에 있어서는
2분기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워낙에 좀 높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 또 한 120%이 실적 전망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전력기기 업체들은 계속해서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선 대표 어때요? 이 변압기 전력 인프라도 대형 사이즈가 의외로 요즘에 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제일 일렉트릭을 좀 해주셨으니까 좀 중형으로 좀 가볼까요? 2등주, 3등주로 좀 가볼까요? 이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1등주인가요? 1등주를 보되 네. 그래도 이 수익률의 탄력성으로는 네. 그래도 중소형주의 탄력성은 이제는. 좀 더 좋겠죠. 네. 근데 저는 재룡전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의 반영이 조금 이연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예.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미국 항 매출이 거의 70% 이상 그래요. 차지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연이 됐을 뿐이지 반영은 2분기부터 좀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본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을 한번 제일 많이 저는 예상하는 쪽이 좀 재룡전기 쪽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룡전기도 시가총액 한 6천억 대인데 우리 전력 인프라가 이 중형 사이즈들은 거의 못 갔어요. 이 대형들 막 날아간 거에 비하면 그 키 맞추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앞서 업앤다운 쪽에서 OCI 홀딩스라는 기업 하나가 있었는데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제도 또 올랐더라고요.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미국이 중국산의 소재를 다 때려잡잖아요. 흑연도 때려잡고 또 리튬도 압박해가지고 감산하게 만들고 폴리실리콘도 하도 이 중국을 때려잡으니까 감산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원래는 이 저가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야 되는데 속속 이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중국 문을 닫으면서 수급이 깨졌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제 밤에도 제가 봤는데 거의 이게 뭐 한 2주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뭐 미국에서도 다초 에너지 ADR이라든가 중국 회사죠. 여기 우리나라도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 OCI 홀딩스가 이제 그 선물 가격에 따라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흑연 통제도 봤지만 미국이 중국산의 이 기업들, 소재 기업들을 망가뜨리는 게 우리 K 배터리라든가 K 태양광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보셨을 것 같아요. 왜 SK 하이닉스 이야기는 안 해주시나요? 또 하이닉스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정경민 팀장. 네. 지금은 1.3%대, 1%대 일단은 회복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어제 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도였었거든요. 하이닉스 이야기 좀 해주시고 골드만삭스 입장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예 삼성전자로 바꿔 탈까? 여기까지도 한번. 그럼 뭐 삼성전자까지 묶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뭐 지금부터 이제 방향성으로 이렇게 좀 급한 매매보다는 그냥 놓고 잊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저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공교롭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맞는 게 지금 이제 200조의 시가총액을 넘어갔다가 어제 그제 뭐 이틀 합쳐서 한 10% 정도의 그 조정을 한 번에 좀 뚫게 맞았는데 그 이면을 보면은 외국계 공매도가 들어왔고 또 공교롭게 그 이면을 또 보면은 어제는 이제 콜드만삭스라고 불렀는데 HBM의 이제 뭐 공급에 대한 과잉 뭐 이런 우려 뭐 마이크론도 뭐 하락을 했었고 HBM의 그런 공급 우려 때문에 가격이 지금만큼 못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심심해서 HBM에 좀 진입을 하겠습니까? 뭐 HBM4에 좀 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 뉴스가 좀 나오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약간 이제 그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서 좀 빠르고 급한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수급적으로 손바뀜이 한번 나는 그런 포인트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글쎄요, 뭐 연간 30조, 4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향후 한 3, 4년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지금 2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좀 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비싸다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다만 라운드 넘버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들어서 다소간의 좀 수급적인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시금 뭐 30만 원을 향한 이제 그런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이제 좀 좋은 투자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HBM4의 수율이 개선됐다. 또 평택에 있는 P5 돌리기 시작한다. 또 이제 원시 공정을
가지고 또 이제 메모리 생산에 들어간다.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엇갈리면서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에도 이 실적 바닥론 그리고 이제 뭐 엑시노스로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에서 엑시노스로 좀 바꾸면서 여러 가지 또 테스터가 도전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비용을 떨었기 때문에 3분기에는 뭐 좋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원투펀치 이제 반도체 원투펀치를 폄훼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두 종목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우리 지수도 우상향을 할 것이 좀 뻔하다. 다만 변동성에 있어서는 고점에 있는 하이닉스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기 잊고 지내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그런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있는 뭐 AMD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러기 너무 귀찮다. 그냥 우리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또 사법 리스크도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10개월 만에 신고가거든요. 뭐 52주 신고가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뭐 7자 뭐 7만 원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삼성전자 저렇게 좀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 정도라면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는 24일이죠. 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막 지금 들어가고 싶기도 하시죠. 손가락이 좀 간질거리기도 하겠지만은 조금만 더 하이닉스 쪽은 지켜보자라는 쪽 이야기도 해주셨고 시장이라는 게 항상 뭐 역발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업종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입니다. 아침에 흑연 규제한다 93% 이야기 나오면서 와 우리 국내 기업들 원가 부담 어떡하냐 기업들 볼멘 소리가 나왔지만 지금요 포스코 퓨처엠이 12% 급등이고 또 LNF도 8% 9%대 나오고 있고요. 밑에 단에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로 가는 대주전자도 4%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 이 친구들도 뭐 3, 4, 5%, 6%까지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활용점정, 이 빅3가 약간 좀 저조하죠. 삼성 SDI가 2%대, SK 이노베이션이 1%대, LG 에너지솔루션이 1%대. 이 완셀 3사는 좀 덜 상승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지금 밑단에 있는 이 중형주, 특히 소재 쪽 라인들은 상당히 좀 시세가 좋다. 오히려 반색하고 있다. 흑연 규제예요. 하는 것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와 식음료 쪽에서 삼양식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밤에 펩시코 실적도 좋았고 우리도 폭염에 지금 뭐 빙그레부터 기대들이 큰 것 같은데 좀 잠잠했네요. 우리 주가는요. 우리 식음료는요. 네, 뭐 일단 삼양식품 가볼까요? 워낙 수급이 이 이벤트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일부 오늘요? 종목에 좀 쏠려 있는 네. 그런 수급의 이동이 아닐까라고 네. 보고 있고 저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다시금 주목받을 만한 섹터, 뭐 추경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의 생산기지 구축에 따라서 또 밀양 공장, 이 공장, 뭐 중국 공장 건립 다양하게 있고 기존의 이런 이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에 대한 밸류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적으로 뒤에 받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크게 걱정은 없고요. 일단 이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그럼 제2의 삼양식품을 찾기에 굉장히 많이 혈안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뭐 롯데 웰푸드라든가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도 인도 공장 법인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뭐 관련돼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돼지바 같은 경우는 저당료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요즘에 이제 트렌드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돼지바가 그동안에 뭐 이 당이 너무 높아서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저당 아이스크림에 대한 매출 확대라든가 그리고 빙그레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새롭게 나오는 종목이 바이오포트라는 종목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 코스트코의 이 프라이드 오징어라는 매출이 지금 95만 봉이 팔려서 메가히트를 기록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음식료 업종들은 하락폭이 일부는 있지만은 실적 발표 전에 관망세가 일부는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종목을 본다면 그래도 뭐 좀 부담감이 없는 농심 쪽으로 라면 매출에 대한 증가폭을 좀 예상을 한다면 농심 쪽도 한번 롯데웰푸드와 함께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K 식음료 실적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고 오늘의 흐름은 워낙 2차 전지가 빨아버리면서 수급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좀 저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요 철강화학도 좀 움직이고 있고 철강 중에서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이요.
그 철 포장하는 뭐 그런 네, 기업인 것 같은데 임가공하는 10% 11%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또 갑니다. 홀딩스도 뭐 나쁘진 않은데 1%대긴 한데요. 네. 지금 2차 전지, 철강, 화학 말씀해 주셨던 이제 태양광까지도 예, 다 그 폴리실리콘까지. 기저에 깔린 그 요인은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 조정에 해당되는 감산. 이제, 그렇죠. 네. 감산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너무 공급이 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후려쳐진 이런 상황에서 좀 정상적인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다 이제 뉴스는 보셨기 때문에 이제 기조적으로 뭐 이게 뭐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뭔가 견제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또 EU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치가 나오는 그런 이제 약간 후파동에 나오는 예. 그런 좀 중국의 약간 그 스스로의 이제 그런 결정에 따른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이제 네.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통 이제 만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과잉 공급되고 있는 뭐 철강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태양광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전고체 이런 부분 또 이제 화학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에 뭐 화학 제품들 스프레드 뭐 어마어마하게 좀 이렇게 얕게 있고 심지어 이제 역마진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나프타. 예,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나온다면 정말 이게 산업재, 소재 쪽의 최일선의 종목들이고 워낙 오랫동안 또 수익다운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 주가 재료 중에서 턴어라운드 재료가 굉장히 좀 세게 반응을 하잖아요. 아마 이제 낮은 곳에서부터 이런 재료들이 좀 반응이 돼서 뭐 철강, 화학, 또 뭐 2차 전지, 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이제 그런 궤적을 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요가 폭발해서 이렇게 쫙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급 측에서 어느 정도 수량이 조정돼서 가격이 정상화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막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고 막 그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점을 어느 정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뭐 한 20-30% 정도 올라오는 거에 또 EPS 얼마 곱해서 뭐 이게 회복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오늘 하루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서서히 좀 방향을 잡고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업을 계속해서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신규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조금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런 계기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강, 화학, 또 아침에 있었던 흑연 레벨의 그 2차 전지 소재, 태양광 쪽의 폴리실리콘 소재, 대시세는 아니더라도 어둠은 끝났다. 네, 어둠의 어둠 터널은 끝났다는 약간, 인정. 예, 빛이 좀 보일 수 있는. 아, 네. 예, 예. 뭐 엄청 가진 않겠지만 네, 네, 그렇죠. 빛은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예전처럼 확 끌어당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급이 조절되면서 감산되니까 예, 그런 점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바이오 쪽에서 우리 김성훈 대표 리가캠 바이오를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펩트론 D&D였다면 오늘 펩트론도 시세가 나네요. 리가캠이 지금 오늘 당당하게 좀 갈고 있네요. 네네. 지금 리가캠이 증권사 커버리지 TP가 지금 17만 원까지 네. 지금 TP를 올려놓고 있는데 핵심은 이 리가캠은 펀더멘탈도 좋아요. 1분기 흑자 기조, 2분기도 흑자에 대한 유지, 그리고 일단 대표적으로 플랫폼이 6개인데 3개가 대표적이죠. 뭐 이 LCB14, LCB71, 뭐 LCB84 고용암, 유방암, 그다음에 혈액암. 이 가운데서 사실 누적으로 지금 기술 수출이 10건 정도 터졌는데 예.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 들어서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플랫폼 가치를 산정한 게 지금 한 이 현재 가치를 따졌을 때 한 6조 이상의 가치를 레포트에서 따졌는데 지금 5조 3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술 이전이 한두 건만 더 터진다면 정고점을 당연히 돌파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LCB84 같은 경우에 고용암 치료제인데 지금 다수의 빅테크 이 빅파마 업체들과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두 건 정도만 아마 추가적으로 터진다면 지금 17만 원에 대한 돌파 가능성들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뭐 외국계도 그렇고 증권사에서 가장 탑으로 꼽는 또 그런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 기술 플랫폼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그 리포트와 함께 또 겸사겸사 오늘 큰 시세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과는 어젯밤에서는 지니어스법을 한 번 더 본장에서도 봐야죠. 저희 프리마켓에서도 봤는데 카카오페이를 풀두루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하면서 일단 MSCI의 편입은 뭐 고제로 이제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한 3.5% 정도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에서 좀 큰 상승을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두 자릿수 상승을 좀 한때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요. 예, 어제의 카카오페이의 모습을 보면 이게 물론 이제 다른 레포트들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의장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있었죠. 뭐 이제 뭐 조사를 받는다는 등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자금들이 좀 빠져 나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곧바로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다시금 뭐라고 할까요? 리빌딩을 한다라고 할까요? 약간의 며칠 정도, 몇 거래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다시금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아, 힘은 살아 있다. 네, 힘은 좀 살아. 뭐 완전히 이게 좀 소멸된 거는 뭐 누가 와도 이게 소멸됐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또 정부의 의지도 확보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다 잘못하다가는 달러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원화 주권, 또 통화 주권에 대한 이제 그런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0.1%가 됐든 0.5%가 됐든 1%가 됐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또 의지가 좀 살아 있기 때문에 맞죠, 그 예, 말도. 예, 맞긴 맞죠. 예, 그런 이제 그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그 노이즈가 좀 두세 개가 한꺼번에 의장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고 또 이제 몇몇 증권사들의 리서치 하우스에서 너무 과열됐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성, 유용성, 또 활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좀 급하게 좀 빠진 것 같고요. 근데 카카오페이 뭐 가만히 앉아서 주가 지금 뭐 몇 배 올라갔다가 이제 좀 반토막 난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또 기술적으로 오늘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7월, 8월 어느 정도의 그런 부침, 이런 손바뀜 정도가 좀 있고 나면 이제 정부의 어떤 코멘트가 있고 그러면 다시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니어스법 통과와 함께 뭐 일종의 1차 세론 약간 힘은 빠진 듯하지만 우리 정경민 팀장께서는 우리의 그렇죠 민주당의 우리 정부의 재료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코멘트도 있고 네. 또 아직 모르잖아요. 네. 어디가 될지 고재료까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또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각 키워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5번째 황제주를 준비를 하셨네요. 100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황제주의 그 커트라인은 네. 5번째 황제주요? 제 예상으로는 원래 효성중공업 생각 못했다가 효성중공업이 4번째로 치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사실 그 다음 주자가 원래 고려 아니었는데 고려는 황제주 한번 찍었다가 내려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분 싸움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후보 그렇죠. 2번은 LIG 넥스원 다 방산주입니다. 후보가 가격으로 본다면 일단 LS증권 목표가도 이제 110만 원 나왔는데 그런 근거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을 좀 배제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주를 좀 더 계획한다는 이 소식들, 뭐 가성비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런 그런 관련돼서 이 무인이라든가 이런 드론에 대한 육성 정책을 더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방산주들에게 수급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수주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재료가 좀 포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도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또 상회한다라고 하면 지금 멀티플 선행으로 30배 그렇게 좀 비싸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라인메탈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비싸다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폴란드양 K9 자주포가 2분기에 또 인식이 되고 두 번째로 엔진 부분입니다. KF21 잔여 물량 20대분 엔진의 매출 그 반영이 2분기에 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2분기 컨센서스 상회를 예상한다면 100만 원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계속 열어보고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후보 2번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에요. LIG 넥스원도 지금 67만 원대인가요? 62만 원대군요. 62만 원대인데 두 번 연속해서 컨센을 급격하게 상회를 했고 이번에도 컨센 상회를 예상하는데 그럼 세 번째 컨센 상회인데 예상치가 3연타죠. 예상치가 평균 한 800억대 초중반인데 이번에 한 1,060억짜리 영업이익 이 리포트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UAE와 이제 체결했던 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죠. 천궁2가 2분기부터 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예상치 1,000억 원 돌파도 가능하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자면 LIG 넥스원도 후보군에 한번 올려야 되고 MSCI 정기 변경에서 LIG 넥스원이라든가 뭐 두선, 휴선점검 이게 편입이 될 수 있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0만 원이라는 기준 저희는 황제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차기의 황제주 자리에 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주식 AI 오늘이와 함께 황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나와 있니? 네,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국내에서 보통 100만 원을 황제주라고 하는데 현재 상장돼 있는 황제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지금 국내 증... 네, 알겠습니다. 오늘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현재 우리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현재 국내 증... 알겠어요. 편하게 할게요. 지금 알겠어요. 오늘이가 또 오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민 팀장 인간 오늘이 할 때 가보도록 할 텐데 제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 줄은 솔직히 몰랐었어요. 네. 아마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좋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이제 호재랑 호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좀 강세, 생각보다는 되게 굉장히 한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를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 예. 100만 원 돌파도 굉장히 빨랐습니다만, 이제 뭐 지수가 편입된 이후에 이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좀 이제 의문이긴 합니다. 워낙 이게 어제 특히나 이제 엊그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 좋다고 했다가 거의 약간의 이제 좀 한순간에? 삐걱 나오면 뭐 하루에 9%씩 밀려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달바글로벌과 이제 동일선상에 놓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실적 시즌에는 굉장히 어쨌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재료가 좀 소멸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전 오바해서 오른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리아 쪽과도 좀 계속해서 티격태격 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좀 스탠스가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좀 방산주들이 좀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이제 좀 이렇게 강세가 좀 갔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이제 뭐 저는 뭐 조선, 방산, 원전 모두 뭐 박스권의 흐름을 일단은 좀 가져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데 역시 수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또 좋은 수주 소식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2분기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수주가 나와야지만 어쨌든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조방원에 대해서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에 대한 박스권은 저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맞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간다? 한화에어로 LIG 넥스원 한다면 하나만 꼽자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라고 LIG 보여지네요. 넥스원 네. 쪽이 한 표. 네. 주식 AI 오늘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아. 네, 저도 돌아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둘 다 유망한 후보인데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는 투자자의 전략이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고민되시면 조금 더 분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자체 분석으로 너는 어떤 답을 내놓고 싶어? 저라면 두 종목 모두 매력적이지만 LIG 넥스원이 최근 수주 소식도 많고 컨센서스도 꾸준히 상회하고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하지만 결국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다음은 정경민 팀장과 함께 이 시각 키워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요. AI다운 답을 주네요. 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경민 팀장 네. 드디어. 네. 매크로 지표들을 네. 그냥 뭐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네.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해석이 뭐 좋다. 예, 뭐 CPI, PPI 모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골디락스야? 약간 이런 좀 뉘앙스로 예, 느낌이죠.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뭐 노이즈가 많고 환율도 막 제격대격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뭐 그냥 다 해몽을 좋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뭐 저는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키 맞추기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압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역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제 그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물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포모는 여기서 나온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걸 계속해서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뭐 실적 상관없고요. 관세도 상관없죠. 사실 바이오 쪽은.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움직여 버리면 뭐 엔터, 2차 전지, 미용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편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코스닥이라는 그 지수의 구조상.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코스닥 쪽에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저는 다음 뭐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이 서머 바캉스 랠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있죠. 또 개인들의 선호하는 또 섹터들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쪽 좀 계속해서 주목합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키워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높이기 차원에서의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 근데 코스닥 하면은 또 2차 전지하고 바이오잖아요. 그럼 결국 디테일로는 2차 전지 바이오. 2차 전지, 바이오, 뭐 엔터 그리고 뭐 미용, 바- 의료 미용, 뭐 이런 KBT도 쪽이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오르면 ETF 들어오고 ETF가 또 얘 올리고 이러면서 네. 이제 좀 상호작용 또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결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봤고요. 또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그룹주가 오히려 이재용 회장 리스크 끝나고 힘을 낼 줄 알았는데 뭐 삼성전자의 지수주니까요. 그 외에 산물, 뭐 삼생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4%대 오늘 5%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이재용 회장 관련한 것을 뭐 셀온 이런 재료를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모멘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